네, 또 회사채 시장에 크레딧 이슈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잇따라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투자자로서 이 부분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의 분석으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뭔가 또 찝찝한 일이 생겼나 네. 봅니다. 어떤 일인지, 어떤 일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우리 예. 사실 회사채 시장에서 중앙일보 그룹, 그러니까 네. 중앙그룹의 이제 여러 계열사들이 사실 당구 손님이었거든요. 회사채 발행을 이제 여러 차례 많이 해서. 근데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어제 아침에 콘텐츠리 중앙하고 메가박스 중앙이 서울 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JTBC도 기업 회생 절차 신청했다고 공시를 또 했고요. 중앙홀딩스와 중앙 P&I도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중앙 미디어 그룹의 핵심 계열사 5곳이 일단 이제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앙일보는 워크아웃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사실 워크아웃이라는 거는 이제 채권단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무 조정을 협의하는 거고 기업 회생은 법원 절차에 따라 채무를 강제 조정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둘 다 똑같이 지금 채무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미 지난주에 JTBC가 12일 날 만기 도래한 채권 상환하지 못해서 디폴트가 났었거든요. 예. 총 206억 원의 차입금을 이제 제때 갚지 못한 건데 그래서 어제 이제 그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일단 보낸 게 이제 뭐 회자가 됐는데 회생 절차는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 조정하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를 정상화하는 제도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기존 경영인이 관리인으로서 경영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오후 3시에 간담회를 따로 열었거든요. 네. 뭐 그 간담회에서는 짧게 이제 준비해온 입장문을 발표하고 Q&A 없이 이제 퇴장을 했는데 이제 읽어내려간 내용을 보면 뭐 대외 경제 여건 악화, 뭐 신용등급 하락, 뭐 이런 걸로 인한 자금 경색 이런 이유 때문에 기업 회생 신청을 결정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북중미 월드컵 중계 같은 이제 회사 각각의 본연의 업무는 중단 없이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이다라고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달에 우리 JR 글로벌 리츠 회생 신청하면서 이제 한바탕 회사채 시장이 조금 이제 긴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이제 국내 굴지의 미디어 그룹인데 이 중앙그룹 내에서 5개 계열사가 한 번에 회생 신청을 하고 이 핵심인도 중앙일보는 워크아웃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이거에 따른 여파가 회사 시장에 어디까지 이제 영향이 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진 상태이긴 합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되면 회사채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이제 JTBC와 SLA 중앙 그리고 중앙일보 이런 데들이 이제 발행한 주요 회사채 가격이 어제는 6,000원에서 7,000원대 형성이 됐고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이게 30%까지 빠진 수준인 건데 회사채는 사실 이제 발행한 회차에 따라서 종목의 그 끝에 숫자가 붙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붙은 그 회사채가 가격이 다 별도로 형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액면가는 10,000원이고 이 10,000원 대비 어느 정도 할인해서 거래되는지 이게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가격이고요. 네. 요걸 이제 금리로 또 환산할 수가 있죠. 근데 장내에서 거래되는 회사채는 뭐 주식처럼 이제 상한가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호가 입력 제한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문을 잘못 기입하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대체로 뭐 이 일정 범위를 넘어선 호가를 입력을 못하게 해놨는데 네. 이 현재 가격보다 한 30% 이상 낮은 가격을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제 중앙미디어 그룹의 계열사 중에서 장내 상장돼서 거래되는 채권 종목 중에 상당수가 이제 30% 정도 떨어진 가격의 호가가 나왔고요. 이제 금리로 보면 JTBC 회사채 같은 경우는 뭐 320%, 뭐 162%, 뭐 이렇게까지 치솟았는데 채권의 금리와 가격은 반대잖아요. 그만큼 높은 금리를 줘야만 이 채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채권을 샀을 때 원리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좀 불안하니까 이 정도 금리는 줘야지 채권을 살까 말까 고민하겠다. 약간 이런 이제 수준인 건데요. 그 민간 평가사가 같은 등급의 회사채 금리를 평균해서 낸 이제 민평금리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민평금리와 비교를 해보면 무려 이제 30,000%포인트까지 이제 벌어진 상황이었고요. 중앙일보 회사채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오늘 이 가격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뭐 한 4,000원대, 5,000원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채권, 특히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중요하잖아요. 네. 기업 등급이. 네. 이렇게 되면 신용평가사들도 등급을 확 낮추겠네요. 투기 그렇죠. 등급 수준으로. 이미 뭐 예. 이제 디폴트가 난 이후부터 줄줄이 이제 하향 조정이 예. 이루어졌는데 예. 사실
사실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콘텐츠 원의 업황이 좀 안 좋았으니까 이런 업황 악화 그리고 재무부담 확대 이런 것들 이유로 이 중앙그룹 내 계열사들에 대한 신용 등급을 좀 하향, 그러니까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추세였었어요. 그러니까 등급 전망을 낮췄다는 거는 이제 등급을 좀 낮은 쪽으로 조정할 수도 있어라고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건데 뭐 그 이후에 지금 디폴트가 난 이후에 계속 이제 관련 계열사들의 등급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JTBC에 대해서는 나신평이 지난 12일에 신용 등급을 트리플 B에서 트리플 C로 낮췄거든요. 근데 트리플 C라는 걸 사실상 부도가 임박했다라고 네. 이제 보는 거고, 뭐 CP나 전자단기 사채 등급도 원래는 A3였는데 이제 C0로 내렸습니다. 뭐 한기평도 같은 날 JTB 회사채를 트리플 B에서 더블 B로 낮췄고요. 뭐 SL의 중앙이라든가 중앙일보 등급도 트리플 B에서 더블 B 플러스로 하향 조정했고, 이렇게 원래 하향 조정하면 사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바꾸거나 이러거든요. 나 당분간 일단 조정했으니까 당분간 조정 안 할게 뭐 이런 의미인데. 뭐 지금 JTBC나 뭐 이런 이제 계열사들의 등급은 뭐 부정적 검토 대상에 또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또 낮출 수도 있어라는 의미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한신평 같은 경우도 SL의 중앙, 뭐 중앙일보 회사채를 WB로 강등했고 콘텐츠를 중앙하고 메가박스 중앙 CP와 전단태는 B 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트리플 B, BBB 이제 등급이 네. 우량 등급은 아닌데 아니죠. 그동안 이제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계속 조달은 해왔네요. 그러니까 예. 트리플 B 정도면 이제 투자 적격 등급의 맨 아래 단계예요. 그러니까 담을 수는 있는데 이제 네. 뭐 더블 A 이상의 우량 회사채랑 비교해 보면 비우량 회사채로 이제 보통 분류가 되는데요. 일반 더블 B, 그러니까 트리플 B급이면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담지는 못해요. 보통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뭐 더블 A 이상만 담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자체 규정들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리플 B급은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소화를 했는데요. 트리플 B급이기 때문에 일단 금리가 높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일보라는 브랜드 인지도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60년 이상 된 이 굴지에 이제 중앙일보라는 그 브랜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계열사들의 이 회사채 발행이 이렇게 막 뭐 어렵거나 이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 31일 만기되는 300억 원 규모의 JTBC 회사채만 봐도 이게 2024년 8월에 이제 발행이 된 건데 그때 당시 표명금리로 8.1%에 발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8%대 금리라면 이게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만 있다라고 네, 했을 때 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로는 지금 이제 증시가 이렇게 뜨기 전이니까 충분히 매력적으로 투자할 만하다라고 이제 느낄 만한 금리 수준이었고 설마 중앙그룹이 계열사가 망하게 두겠어? 라는 암묵점이 좀 믿음이 있었던 거죠. 뭐 사실 2024년 이전에는 이제 콘텐츠 사업에 대한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때 뭐 K 콘텐츠 뜨면서 뭐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티빙, 쿠팡 플레이 이런 데들이 콘텐츠 투자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던 시기였고, 특히나 SL의 주간 같은 경우는 뭐 히트작들 많이 갖고 있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든가 네.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런 드라마들을 다 여기서 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단순한 제작사가 아니라 SL의 중앙은 컨텐츠 IP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뭐 이런 이제 SL의 중앙이 발행하는 회사채들에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했던 거고, 이렇게 이제 콘텐츠 제작비가 좀 늘어나니까 회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콘텐츠 제작을 하고 뭐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 이제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이런 제작비 어쨌든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미로 이제 투자를 했던 면도 좀 있었던 거고요. 이게 회사채로 조달이 되니까 이제 트리플 B급 중에서는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회사채 시장에 거의 이제 단골 발행사, 우리가 빅 이슈어라고 하는데 발행을 많이 했죠. 네. 근데 이제 딱 들어도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매체. 근데 중앙일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건지 참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네. 이제 K 콘텐츠 붐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예. 좀 있었던 거죠. 그런 기대를 기반으로 투자를 너무 공격적으로 해왔다라는 평가인 건데, 2020년부터 보면 2023년까지는 OTT 업체들이 굉장히 가입자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이제 컨텐츠 확보에 너무 적극적으로 나섰었어요. 뭐 거의 투자하기도 하고 드라마 제작 잘 된 것들을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사오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작자의 몸값도 굉장히 뛰었었거든요. 이때 중앙그룹이 제작사 인수, 드라마 제작 이런 데 투자를 굉장히 크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미국 제작사인데 우리가 WIP이라고 부르거든요. WIIP 이 회사를 1,300억 원을 들여서 인수하기도 했고요. 같은 해에 클라이맥스 스튜디오라든가 뭐 프로덕션 H라든가
뭐 지음 콘텐츠 이런 데들이 이제 잇따라 인수를 했었어요. 그때 그냥 뭐 자체 자금으로 인수하기가 좀 이제 녹록지가 않으니까 뭐 인수금융도 쓰고 뭐 차입도 일으키고 뭐 이래서 했던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그때 당시에 제작사들 사들인 그 제작사들의 가격이 최고점이었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네, 네. 투자를 잘못했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월드컵 중계권하고 올림픽 중계권을 JTBC가 따왔잖아요.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월드컵, 그리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월드컵에 한국 내 중계권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뭐 당시에는 이 중계권 가져오면 뭐 방송 광고 수익이라든가 뭐 디지털 중계 수익이라든가 이걸 또 재판매하잖아요. 재판매 수익 이런 걸로 충분히 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건데, 뭐 얼마나 주고 사왔나 보면 2026년 지금 하고 있죠.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료만 한 1억 2,500만 달러였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면 1,900억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상과 다르게 그 이후에 광고 시장, 컨텐츠장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둔화를 한 거죠. 그러면서 중계권 재판매도 잘 안 됐고요. 그래서 2023년 들어서 보면 OTT 업체들의 이렇게 스탠드가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많이 만들기보다는 돈 되는 것만 만들자라는 분위기가 됐고, 그래서 OTT 업체들의 투자는 좀 줄어들고 제작 편수 좀 감소하는 분위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광고 시장 위축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제작비는 올라가고, 사실 넷플릭스 때문에 이제 제작비, 그러니까 뭐 배우들의 몸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이 컨텐츠를 만드는데 이 고비용 구조가 되고, 그러면서 현금 창출료가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콘텐츠리 중앙이나 메가박스 중앙 같은 경우는 영화 시장 침체로도 이제 타격이 좀 컸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관객 수가 급감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는 끝났는데 그 사이에 OT 시장이 워낙 빠르게 이제 커지면서 극장을 찾는 관객 수가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 그러니까 극장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이제 침체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사이클이 꺾이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제작사 사들일 때 했던 인수금융, 차입 부담 이런 것들이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목을 조여오는 형국이 된 거고요. 특히나 이제 고금리 환경이 길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한 해 만에 이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개도의 채무를 원활하게 차환하지 못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된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럼 센터장님,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게 회사채 시장 전체 위기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예. 이제 중앙그룹만 놓고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이 중앙그룹의 합산 차입금이 한 2조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금융기관 대출이 1조 2천억 원이고, 네. 시장에서 조달한 예를 들어 뭐 회사채라든가 전단체라든가 CP 이런 것들로 조달한 게 한 1조 3천억 원 정도 돼요. 그리고 리스 부채가 한 3천억 원 정도 되는 건데, 금융기관 대출은 대부분이 은행권에서 빌렸더라고요. 이게 한 9천억 원 정도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긴 한데, 대부분이 담보가 잡혀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뭐 담보가 있는 대출은 그렇게 이제 위험한 대출을 보지는 않잖아요. 문제는 이제 담보가 없는 시장성 조달인 건데, 지금 중앙그룹의 회사채 발행 잔액이 한 8,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룹 계열사들의 신용 등급이 하이 일드로 분류되는 이제 BBB, 트리플 BBB가 그 등급이었고,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의 그러니까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한 그 투자액은 크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누가 투자를 했냐?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금리네?라고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아마 일반 법인이 좀 일부 있을 건데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일 거고, 이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사, 그러니까 뭐 증권사나 이런 데로부터 리테일로 판매하는 채권을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8천억 원 중에 대체로 개인 투자자들이 산 이제 그 채권 금액이 정확하게 집계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6, 7천억 원 되지 않겠냐, 네. 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개인들 입장에서는 월드컵 중계권까지 JTB가 따왔는데 그래도 뭐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투자한 분들도 되게 많을 거고, 뭐 그리고 지금 중앙그룹이 좀 어려워질 거다라는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도 중앙그룹이 계속 설명했던 게, 우리 뭐 일산 스튜디오든 아니면 상암동에 있는 사옥이든 이런 거 부동산 매각해서 자금 마련하겠다라고 네. 밝혔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면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진 않겠지라고 이제 생각하고 투자한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발행자로 봤을 때 채권 시장에 전반적으로 타격을 줄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한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지금 보면 네이버나 이런 데 그 포브로 해서 얼마 투자했는지 이렇게 약간 투자자를 좀 모으고 있는 분위기긴 해요. 이게 이분들이 집단 행동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계열사 간 서로 신용 공여 이런 걸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중앙일보는 JTBC하고 콘텐츠리 중앙의 유동화 기반 자금주들의 자금 보충 약정을 제공하고 콘텐츠리 중앙도 메가바스 중앙 관련된 유동화 증권에 자금 보충 약정을 제공하고 이러면서 네네. 타 계열사 간 자금 조달할 때 이게 신용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군데가 삐걱거렸을 때 그룹 전체가 이제 흔들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뭐 JR 글로벌 리츠의 이 이제 디폴트가 발생했을 때도 그 한 건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룹 전체가 중앙그룹이라는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사모펀드들도 매장에 좀 노출되어 있는데 뭐 JK 파트너스라든가 아니면 프렉시스 이런 데들이 뭐 전환 사채를 인수했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주식 전환 우선주 같은 것들을 인수를 해서 이런 사모펀드들의 좀 피해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거라는 전망 이런 부분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요 예. 회사채, 그러니까 중앙그룹의 계열사들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한 전반적인 이제 금융시장 타격은 크진 않을 거라는 시각이 대부분이긴 한데 네. 회사 시장만 놓고 보면 그 간에도 사실 이제 우량 회사채와 비우량 회사채 간 양극화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근데 그 양극화가 지금 JR 글로벌 리츠 이후에 중앙그룹의 이런 계열사들의 기업회생 신청 때문에 더 심해질 거다라는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AA급 이상 우량채는 수요예측만 해도 모집액의 뭐 수배, 그래서 수십 배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트리플 B급 이하의 비우량채는 뭐 미매각이 발생하거나 이제 발행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초 이렇게 쭉 보면 트리플 B급 공모제 발행 계획을 세운 기업들이 거의 손에 꼽혀요. 지금 시장이 비우량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이제 발행 계획을 공모회사채보다는 이제 상호로 지도하거나 이런 계획들을 좀 세우고 있고 얼마 전에 동아기업 같은 경우도 뭐 회사채 발행을 했는데 완전 민매각이었죠. 아예 네, 주문이 네, 네. 한 건도 없었던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반면에 최근에 뭐 KB증권이라든가 뭐 KT 뭐 스카이라이프 이런 데들을 발행할 때는 뭐 예정했던 금액이 막 3배 뭐 이렇게 몰리기도 했고 뭐 KB증권 같은 경우는 1조 원 넘게 이제 수요직에 몰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다기보다는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돈이 흐르는 방향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결국 투자자들이 트리플 B급 회사채를 꺼리고 있다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네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경기가 좋고 해당 업종의 업황이 되게 좋을 때는 금리를 높게 주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 투자하고 이런 수요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회생 신청 사례가 늘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수익보다는 리스크를 봐야겠네, 원금 보전을 할 수 있는지를 봐야겠네라는 분위기가 좀 생기기 시작한 것 같고요. 이게 뭐 JR 글로벌 리츠에 이어서 중앙그룹 사례까지 나오면서 이런 분위기가 더 이제 강해진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워낙 국내 증시가 좋잖아요. 네.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사실 어제 하루 동안 삼성전자 4.5% 올랐고 SK 하이닉스 6.4% 올랐는데 뭐 이렇게 하루 만에 이 종목 하나에 투자해서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연간으로 8%대 금리를 주는 회사채보다는 삼전닉스 사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들을 다 할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비우량채를 뒷받침하고 있었던 채권 개미들이 우르르 이제 증시를 올려갈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도 비우량채는 당분간 힘들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회사채 시장은 더 깜깜해질까요? 어떻게 일단 보세요? 관건은 이제 금리하고 경기인 예. 건데 금리는 이제 인상 쪽으로 계속 이제 무게가 실리고 있잖아요. 뭐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도 계속 이제 금리 인상을 염두에 한 이제 매파 발언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금리 인상 기조는 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 이자 부담도 늘고 뭐 차원 환경도 악화되고 뭐 이 와중에 이제 이렇게 기업 세생 신청한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분위기이긴 한데 WA급 이상 우량채는 자금 조달에 당분간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몰리는 자금이 좀 줄어들거나 뭐 이제 금리 수준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오버 발행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을지라도 조달 자체는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트리플 B급 이하의 기업들은 재무 구조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자산매각 같은 자구책을 내놓거나 이러지 않으면 지금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구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 좀 이어질 것 같고, 이 채권개미들도 사실 이번에 그 중앙그룹의 계열사들 이제 뭐 기업회생 얘기 나오기 전에 좀 어려워지고 이럴 때 금리가 조금 올랐을 때 이럴 때 투자해야 되나 그러면서 약간 저가 매수 느낌으로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 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채권 가격이 급락하고 아마 이제 피눈물 흘리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비율형 등급은 기존보다는 조금 더 깐깐히 따져보고 실제로 이제 디폴트 가능성이 있는지 전체 차입금 규모를 보거나 아니면 그 차입금 중에서도 단기로 상환해야 되는 단기채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보면서 옥석가리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잇따라 기업 회생 신청을 한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회사채 시장에 대한 실태, 그리고 주식시장으로 수급이 또 몰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까지 굉장히 잘 분석해 주셨는데 좀 고민되는 대목이네요. 네, 앞으로의 그런 사항들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